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북독바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중요한 소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분양시장에선 굉장히 상징적인 지표라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지표는 향후 하반기 분양 아파트가 어떤 추세로 가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사건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제 날짜 9월 20일 기준으로 검단 신도시 A21블록 사전청약, 본청약, 당첨자 접수와 특별공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대거 이탈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었던 터라 저녁 즈음에서 공식적인 집계가 나왔습니다.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거 이탈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기존 A21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검단의 입지가 그리 밀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30평대 3억 원이라는 저렴한 분양가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청약 청정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를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메리트도 그리 크게 기존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겐 와닿았던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약서 자체를 찢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1년간 사전 청약을 할 수 없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도 말이죠. 결과지를 보면 전체 사전 청약 당첨자 811명 중에 491명이 접수를 마쳤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무려 320명이 계약을 포기했죠. 거의 40%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리 많이 포기를 해도 30%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이 많았는데 무려 40% 선을 육박하는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접수 현황을 보면 역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가 그나마 경쟁률이 높았던 걸 볼 수 있고요. 생애 최초가 104세대 배정에 52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124세대 배정에 579명이 도전장을 던졌네요. 상대적으로 늘상 그래왔듯이 노부모와 다자녀는 경쟁률이 그리 치열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검단의 특별공급도 굉장히 치열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청약 열기가 매매시장의 거래 절벽과 함께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위기감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대한 분명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청약 경쟁률 자체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분석하고 들어갈 수 있다면 마이너스 P와 같은 손해는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번에 기존 사전 청약 당첨자가 320명 정도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바로 오늘 9월 21일부터 시작될 1순위 접수 물량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물량이 대거 늘어나게 됐죠. 기존 62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반 분양 전환 물량이 382세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계약을 포기한 320세대가 그대로 편입이 된 거고요. 그러니 검단에 저렴하게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1순위 물량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을 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검단 A21블록에 계약 포기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는 첫째, 지금의 고금리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고요. 당첨 이후에 어차피 대출로 가야 하는데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 압박이 심해지는 까닭에 당첨 이후 감당해야 할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약서를 찍게 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천의 집값이 수도권 지역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중에 있죠. 특히 송도를 필두로 거의 반값 수준으로 내려앉은 곳도 있어서 검단이 비교적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천은 거르자는 심리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셋째, 검단 A21블록 입지가 약간은 애매한 면도 있습니다. 신설역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 환경과는 거리가 멀죠. 아무리 분양가가 저렴해도 향후 입지적인 프리미엄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 입지와 가격이면 충분히 이유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인데 너무 성급하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A21블록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이 모든 상황이 땡큐입니다. 오늘 9월 21일 날짜로 1순위 접수를 받기 때문에 고민할 만한 충분한 입지를 가진 곳이라 할 수 있고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실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값이 나왔죠. 바로 인덕원자의 SK뷰 1순위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자가 미어 터질 정도로 끊임없는 인파가 몰려드는 분위기여서
시행사 입장에선 분양 완판을 넘어서 흥행까지 넘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두근거리기도 했을 텐데요. 정말 요즘 청약자들의 분석력은 거의 증시 시황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진입 여부를 그때그때 따지는 것처럼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과감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배달의 민족을 넘어서 부동산의 민족 같습니다. 정말 외과 수술 절제술과 같은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세대가 넘고 일반 분양만 900세대, 그리고 자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고요. 심지어 주변 교통환경이 팔색조라고 불렸던 곳인데 바로 미달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시행사 입장에서도 충격일 겁니다. 주로 소형 평수들 3구제곱, 그리고 4구A는 3자릿수나 모자랐습니다.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달된 숫자를 감가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기타 지역에서 밀어닥칠 가능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5구B도 미달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74제곱은 미달은 아니지만 접수 인원 배수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 112제곱 미달 났고요. 결국 74제곱도 해당 지역에서도 한 자릿수 경쟁률로 그치는 저조한 성적을 냈죠. 아마 시행사 쪽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물론 기타 지역 접수로 퉁칠 수 있는 여진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떨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 지원하신 분들은 소형은 버리고 외과 수술식으로 74와 99제곱에 집중을 한 것 같죠. 74제곱은 그나마 9억 이하라서 이자 후불제 40%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서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온 것 같고요. 99제곱은 10억을 훌쩍 넘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분명 자기 자본 비율이 커서 대출 이자 걱정을 그리 크게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찔러 넣은 것 같습니다. 112제곱은 아예 분양가가 달나라로 가고 있어서 미달이 난 것 같고요. 이젠 아무리 교통호재로 그동안 엄청난 상한가를 쳤던 아파트들도 예전의 영광을 생각했다간 큰 코를 다칠 것 같죠. 그만큼 집값이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덕원 자이가 청약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건 첫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부동산 분위기와는 역으로 움직인 분양가 때문입니다. 최근 의왕시 아파트 값을 보면 심상치 않죠.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 16억 3천까지 올해 상반기 찍었었습니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11억 9천 수준, 무려 5억 가까이 집값이 빠지고 있어요. 물론 매물 평균 가격은 14억 5천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래도 위기감을 느끼는 건 분명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분양가는 호황기 때 수준이라면 당연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매매 시장의 하락세가 분양 시장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마이너스 P, 1억에 진입했는데 5천만 원에 팔고 나가야 하는 절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아무리 입지 브랜드 교통환경이 좋아도 수도권과 경기권은 일단 유보한다는 생각도 깔려 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 양상이죠. 서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우성이었는데 이젠 수도권 경기권 집값이 흔들리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제동이 걸리게 된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덕원자의 해당 지역 미달 사태가 나온 것 같고요. 아마도 기타 지역에서 만회가 될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여전히 현장 거래에선 발표되는 집값 하락 지표와는 달리 그렇게 집값이 체감적으로 느껴질 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래 절벽이 불러오는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 폭락까지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때그때 최적의 물량이 나오면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저렴한 단지든 고가의 단지든 이젠 수요가 완전히 가치 판단의 기준을 달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최저가죠. 얼마나 분양가가, 입지가 고금리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최적의 경쟁력을 갖추었느냐. 1년 전만 해도 한두 가지 빠져도 상관없었지만 이젠 알짜 없는 필터링이 시작됐습니다. 아무튼 이모저모 잘 따지셔서 과감하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